제가 실방하기 전에 바로 전에 로봇줄을 올려드렸어요. 로봇줄을 좀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로봇줄을 볼게요. 아까는 장 중에 올린 거고 지금은 장이 끝났으니까 다시 올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로봇 관련주를 볼 건데 아까 저 장중에 찍은 영상은 바로 전에 올려놨고 장중에는 이렇게 안 끝났었어요. 제가 장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우 DSP가 제가 장중에 찍을 때만 해도 안 움직였거든요.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 바닥에 있었는데 제가 굳이 하려면 영우 DSP를 사라고 이제 점심 먹고 왔어요. 점심 먹고 와가지고 멤버님들하고 VIP 멤버님들하고 제가 장중에 실방을 해요. VIP 멤버님들 모시고 장중 실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뛰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냥 한 방에 날아갔어요. 한 방에. 여기서 쫙 날아갔습니다. 여기 이제 1시 반이니까 제가 점심 먹고 들어와가지고 1시 15분인가 30분인가 몇 분에 실방을 지냈거든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쫙 뛰었는데 일단 시간에는 다 밀렸어요. 오늘 로우츠가 뛴 이유는 잘 아시죠?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 도입 소식이 있어요. 이게 2030년도에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근데 뛰었고 자, 인플레가 오히려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목반을 로봇죠. 자, 기사는 무조건 쓰기 나름이에요. 뉴스는 다 참고 사항이지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저런 뉴스를 써주신 기자분들이 좋으신 분들이죠. 어쨌거나 그죠?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좀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래도 모든 뉴스는 그냥 참고 사항인데 자, 최초의 모비스를 먼저 보면 일단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많이 높진 않은데 5개월선 위에 있죠. 추세가 쨍쨍한 거예요. 쨍쨍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일단 5주선까지 밀릴 위험성은 있는데 1봉 보시면 돼요. 자, 241선 기준으로 아까 알려드렸죠. 지상지하를 나눠놓는 24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지상, 그죠? 지하 잠깐 떴다 들어왔죠. 이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241선이 오거나 20선 찍고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 믿고 참고 이제 30일이라고 하는데 뭐 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역시나 이렇게 21선만 깨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여기서 사야 되겠죠. 20선 그쵸? 여기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영우 DSP는 잠깐 시간을 좀 볼게요. 하도 시간을 몇번 보기 세서. 자, 영우 DSP는 시간에 많이 밀렸어요. 이 친구가 이제 2.39% 밀렸는데 사실 제가 멤버님한테 아까 얘기해드렸거든요. 영우 DSP는 아까 막 뛰기 전에도 제가 물려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원체 낮은 가격이고 최소한 현재 주가 위치가 낮죠. 주식이 싼 거예요. 쌌는데 상한가를 못 말아오르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이쪽 공간에 매물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 그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자, 월봉에서 일단 5억에서 올려놨어요. 그럼 1840원이거든요. 이 친구가 1830원을 훼손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훼손 안 했죠. 시간에 훼손 안 했는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1830원을 절대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20주선이체가 엄청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그랬죠. 예전에 변곡점처럼 생긴 요 자리 여기가 예전에 이제 지지선이었는데 지금은 저항선이 돼버렸고 정확히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830원을 깨게 되면 밀려요. 어디까지 밀리냐? 5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까지 음봉이 하나 떨어지겠죠. 그럼 참고 있다가 다음날 매수. 자,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 제닉 비교를 제일 많이 해드리는 건 근간에 제닉이 비교하기 제일 좋아서 그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뛰었죠. 근데 다음날 음봉이 하나 생겼죠. 이럴 때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있다가 5일선 근처 매수. 그러면 다음날 그냥 상한가 같죠. 자, 저는 영우 DSP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단지 제닉도 그 당시에 월봉의 위치가 원체 낮았거든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우 DSP 월봉의 위치도 엄청 낮아요. 이 친구의 제대로 떴을 때 목표가는 정확하게 2,2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단지 만약에 내일 같은 날 1830원을 밀고 내려와서 떨어졌다. 여기가 1830원이에요. 여기. 여기에요. 여기를 깼다 내일. 그럼 쭉 밀려요. 그러면 그냥 기다렸다 음봉에 한 번 더 사면 되는 거고 월봉이 낮으니까 괜찮아요. 또 하나 옆으로 땡땡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옆으로 땡땡 이렇게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러면 다음날 위해서 또 떼요. 자, 우리가 한국파마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차트라는 건 물론 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반응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물렸어. 이때 한국파마 월봉위치가 낮았어요. 여기서 물렸어. 근데 이 친구도 제가 똑같이 설명했을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5일선까지 음봉으로 밀리거나 옆으로 땡땡이가 그려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자, 한 번 땡 그렸죠. 그죠? 두 번 또 땡 그렸죠. 날라갔죠. 또 날라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우 DSP가 어떤 이슈로 날아가는지 아시죠? 삼성하고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 체결이 있어요. 자, 그런 걸로 날아갔는데 그런 것보다 뉴스는 참고 사항이니까 자, 알려는 드릴게요. 뭘로 날아갔냐면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OLED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 있어요. 뭐 앞으로 더 할지 모르겠지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1830원대를 기준으로다가 흔들 수 있어요. 그러면 땡땡이가 한 번, 두 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3일째.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요일 좀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깼다. 그럼 여기가 와요. 당연히 5일선 따라 올라가죠. 여기서 5일선 깨지 않잖아요. 5일선 그쳐도 매수. 깨면 선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갖고 대응하는 게 딱 맞고, 자, 해성 TPC는 애매하게 끝났는데, 241선 자리가 정확히 8,076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도 알려드렸어요. 장중에도 241선만 훼손하지 않고 내일 같은 날 다시 241선 위에서 출발해준 매수.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터졌죠. 많이 터졌는데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훼손하지 않았죠.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보다 더 크면서 긴 꼴이 쫙 달리면 좀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괜찮죠. 괜찮고 월봉에서 이치 높지 않아요. 일단 5개선 뚫어주고 있고 주봉에서는 웬만하면 60주선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금요일까지 갈 자리가 있으니까 20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만약에 짧게 단타하겠다. 그럼 당연히 30분봉 보고 20선 깨면 그냥 손절. 단타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240은 내일 위에서 출발했는데 깨지 않고 갔다. 그러면 이 근처 매수.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야 갑자기 오늘 막 야 삼성이 뭐 한대야 막 뭐 저기 뭐 로봇 구성한대야 막 사 이게 아니고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내가 어떻게 공략할지를 계획을 짜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손절이 가능하고 그렇게 손절해야지만이 내가 계좌를 단단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이 친구도 오늘 갈차하는데 못 갔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봉에서의 매물대는 다 소화했어요. 다 쫙 소화했어요. 거래량도 크지도 않아요. 요 정도 거래량 갖다가 쫙 소화시켰습니다. 앞전에 대량 거래를 훼손하지 않고 있죠. 그죠? 훼손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심하게 밀리면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되고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역시나 추세가 잘 유지가 돼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잡을 자리는 없어요. 어디 갈지는 몰라요. 대신에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죠.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운만 좋게 주식도 좀 우리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다음날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시장도 뭐 몇 포인트가 고점이다 몇 포인트가 저점이다 아무도 못 맞춰요. 살아있는 동물과 같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뿐이죠. 단지 고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뛰면 이전 고점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일봉에서 일단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쭉 타고 올라가야 돼요. 자, 30분봉 상에서는 내가 단기 단타를 하겠다. 딱 20선 깨면 안 돼요. 이 자리가 29,050원이에요. 시간에 깼다가 돌려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일봉에서 29,050원이 어디냐면 정확히 여기쯤 돼요. 여기에요. 내일 꼬리 달고 살짝 찍을지언정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일선까지 밀릴 수 있구나. 이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 내일 음봉 떨어지고 다시 5일선 안 깨면 매수. 이렇게 계획을 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로보스타는 아직 별로 관계 없죠. 별로 관계 없는데 일단 원래 이 5개월선이 좀 강력히 잘 막아요. 뛰는 거를 이렇게 잘 막았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20선 딱 찍었죠. 원래 20선이 그래요. 자, 일봉에서 보면 꼬리 달고 떨어졌으니까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늘 저점을 훼손하지 않거나 5일선 찍고 나간 자리 이런 데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앞전에도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순간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큐렉스가 잘 못 가죠. 의료용 로봇기기 관련주예요. 이 친구는 애매해요. 시장이 흔들려도 잘 안 무너지긴 하는데 그러다가 크게 올라가지도 못해요. 일단 5개선 이해는 있고 자, 주봉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이 60선 위에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일단 주식이 60선 위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확 날아가요. 이렇게. 60선만 깨지 않으면 쭉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60주선을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드디어 돌파 안착해 준 거예요. 그럼 깨지 않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주식을 어느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큐렉스는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7,880원이죠. 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주식은 일봉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월봉하고 주봉을 해석을 깔끔하게 해놓고 일봉에서는 그냥 매수 타이밍만 잡는 거예요. 자, 3익THK를 봤는데 이 친구도 어제 보려다가 갭을 띄워서 갔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6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밀릴 수는 있겠죠. 갭을 띄웠으니까. 자, 그러면 일봉에서 일단 음봉 떨어졌으니까 기다려요. 5일선 만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내일 같은 날 좀 빨리 사고 싶으면 최소한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훼손하면 갭 매꾸로 와요. 그래서 5일선까지 분할 매수한다든가 요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사이맥스도 아직 괜찮아요. 자, 사이맥스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우하향 중인 게 맞아요. 자, 그죠? 좌측상 우측상. 근데 아직
5개월선도 못 갔어요. 웬만하면 5개월선까지는 가요.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 틀어놨죠. 그러니까 20주선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2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16,500원인데 16,5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고 쭉 뛰면 이렇게 240원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음봉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가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M2A가 급등을 했는데 이 친구가 보면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뚫어주다 실패했어요. 원래 그래 20개선. 여기가 목표가예요. 자, 주봉을 보면 6선 위에 있죠. 자, 뭔 얘기냐면 60주선 가격이 정확히 9,400원이에요. 9,4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심하게 밀었을 때 241선 여기가 왔다. 깨지 않고 돌아나가고 뛴다. 그러면 241선 근처가 매수고 심하게 밀리면 5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주식은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알려드리냐면 그 누구도 이 친구가 어디까지 밀렸다 갈지 모르죠. 그걸 맞춘 사람이 어딨어?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내가 안 샀는데 굳이 만약에 5일선 같은 자리에 오잖아요. 그럼 매수. 그죠? 좋죠? 다른 거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럼 매수. 최소한 단타를 하더라도 30분 봉상 5선을 깨지 않은 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고 어느 자리에서 진행할지 알아야 되는데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뛴다. 그럼 또 뛰어요.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뛴 자리가 어제의 종가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바로 여기서 출발 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M2I가 다시 한번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가잖아요. 출발 자체가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늘 종가 위에서나 아니면 오늘 종가 근처다. 그럼 밀리지만 않으면 내일도 또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2I도 보고 계시고. 자, 스맥도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는데 어제 자리가 좋았고 월봉에서 엄연히 5개선 위에 있어요. 좀 길게 봐도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매물대가 좀 있긴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면 2,800원대. 여기를 뚫어줘야 가요. 뚫어주면 이 정도 선 가요. 자, TPC도 같이 움직이죠. 항상 스맥하고 TPC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데 20개선의 차례 있죠. 잘 자리 잡고 있고 자, 추세가 하향이었다가 틀어질지 안 틀어질지 몰라요. 자, 주봉에서 보면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 떴기 때문에 다시 봐야 돼요. 다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오늘 뛴 이력 때문에 또 뛰어요. 주식은 한 번 뛴 친구들이 또 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끼가 있다고 그러죠. 너무 조용한 친구들은 잘 안 뛰어요. 그래서 한번 뛴 친구들을 잘 잡고 사놓으면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로보티즈를 봅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월봉에서 이 친구가 좀 이뻐요. 그래서 LG 관련해서 괜찮고 이렇게 보면 매물대 있거든요. 여기만 뚫어주면 이 정도점 가요. 자, 주봉에서 추세가 이쁘죠. 가장 좀 뚫기 어렵다는 이슈는 뚫어주고 있는데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25,000원까지 보이고 실적으로 27,000원대에서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떴다 올라갔다 할 것 같은데 일단 일봉에서 떴으니까 만약에 5일선에서 음봉으로 눌린 목주면 요렇게 음봉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링크제네시스도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낮고 좀 오늘 거래 살짝 터졌는데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죠. 이 5개월선 맞고 떨어진 것 뿐이고 주봉에서 보면 5선 위에 있는데 오늘 땅 뛰었죠. 오늘 10% 뛰었어요. 그러면 내일 또 뛸 확률이 있어요. 원래 그린 거 주식이 뛰네 또 뛰니까 내일 같은 날 5일선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한두 번쯤은 더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자, 바이브 컴퍼니도 로봇 관련주인데 원체 위치가 낮아요. 헤드에도 너무해서 5개선까지는 갈 수 있고 주봉에서 5선만 안 깨면 돼요. 단지 앞에 있는 친구들 앞에 대량 거래가 터져 있어가지고 빨리 뛸 것 같은데 지금 잘못하면 보초병은 서요. 대신에 21선만 안 깨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전자인증을 좀 볼게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자, 엄연 위치가 낮죠. 굉장히 낮고 자, 주봉에서는 5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5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5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 친구도 역시 앞에 대량 거래가 없어가지고 아참은 보초병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순간 뛸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솔트룩스 볼게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헤드에도 너무 많이 친 거예요. 최소한 5개월선까지 갈 거예요. 5개월선까지만 가던 9%대가 되고 자, 주봉에서는 진짜 틀어놨죠. 자, 일봉에서 보면 엄연히 앞에 한 8% 정도 뛴 적이 있어요. 이 친구도 21선만 함께 한 번 더 뛰어요. 순간 딱 뛸 수 있다 이런 데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솔트룩스 나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컴퍼니도 헤드에도 너무 많은 친구에 많이 떨어졌죠. 완전 대바닥 그리고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금부터는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미래컴퍼니도 꼼꼼히 봐야 되고 에브리봇부터는 조금 애매해요.
어제 예전에 많이 올라왔는데 저 급등락이 심해서 좀 애매한데 나 주봉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에브리봇은 5주선 훼손하지 않으면 20주선까지 뛸 수 있는데 일봉에서 대응할 때는 정확히 5일선 기준 갖고 대응하시면 돼요.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5일선 그점 매수 타이밍이 돼요. 한동안 또 확 뛸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에브리봇도 로봇 관련주 지금은 굉장히 좋은 친구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SP 시스템즈를 봅니다. 이 친구는 꽤 높아요. 높아서 갈지 안 갈지 어렵긴 한데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 보면 딱 5일선만 안 깨면 돼. 일단 일봉에서 앞전에 있는 작은 매물대를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뛸 수 있어요. 자,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오른쪽 산이에요. 자, 주식을 살 때는 왼쪽 산에 사는 거죠. 왼쪽 산. 오른쪽 사이잖아요. 순간 뛸 수는 있지만 단기 반등할 때 빨리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올라간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 로봇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